이번 동영상에서는 평가의 질 중 Criterion Related Validity 그리고 그 안에서 Concurrent Validity와 Predictive Validit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riterion Related Validity입니다. 이 말에서 Criterion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한국말로 기준이 된다, 그리고 증거이다 이런 뜻입니다. 스탠더드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런 기준과 관계되는 validity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기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an independent assessment against which a new test or a test of interest is evaluated or validated. 그러니까 원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새로운 테스트인데 그거 말고 그와 독립적으로 있는 또 다른 테스트나 어세스먼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그 새로운 테스트 혹은 새로운 테스트가 아니더라도 관심사 테스트가 평가되고 밸리데이션이 확립되는 그러한 어세스먼트를 이때는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합니다. 혹은 크라이테리언 테스트라고 이때는 말해도 되겠어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concurrent validity고 하나는 predictive validity입니다. 하나씩 보겠어요. concurrent validity는 동시에 실시해서 얻어진 validity다 이런 뜻입니다. concurrent 하면 동시에 발생하는 뜻이죠. 정의를 조금 더 봅시다. concurrent validity is established. concurrent validity는 확립이 언제 되느냐 하면 a new test, 새로운 테스트가 is highly correlated,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무엇하고 있느냐 하면 with another famous test. 이것이 바로 criterion 테스트가 되겠죠. 세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이미 유명해진 테스트하고 관계를 보아서 이 새 테스트가 많이 관계가 되면은 concurrent validity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validity를 확립하는 방법은 a new test and the criterion test, 그 시험 두 개가 may be administered, 그 시험 시행이 되는데 about simultaneously, 거의 동시에 됩니다. 하나를 오늘 치면 내일 또 다른 하나를 치고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일주일 후에 치고 그렇게 되겠어요. about simultaneously, if possible입니다. But not necessarily at the same time. 동시에 치면 피곤하게 되잖아요. 꼭 동시에 사실 할 수 없는 일이고 근접한 시간에 두 개의 테스트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예가 나오는데 예를 보기 전에 한번 우리나라의 탭스 시험 있죠. 탭스 시험이 영어 능력 시험인데 서울대학교에서 개발이 되어 아마 1999년도에 첫 시행된 걸로 알아요. 평가 전공하신 지금은 고려대학교에 있는 최인철 교수님께서 주로 개발하신 걸로 알아요. 처음 이 영어 능력 시험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을 때 이 시험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 방법으로 이미 잘 확립되어 있는 영어 능력 검사 토플 있죠. 토플 시험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었겠죠. 실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가정하면 탭스 수험자들이 탭스 시험도 수행하고 비슷한 시기에 토플 시험도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한 200명이든 500명이든 해서 최근에 이미 토플 점수가 있는 학생들은 그 점수 써도 되겠고요. 없다면은 탭스 지원하에 이 수험자들이 토플 시험 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일 수험자에 대해서 두 가지 점수, 즉 탭스 점수와 토플 점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criterion validity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되겠어요. 만약에 탭스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토플에서도 성적이 좋다면 그 두 시험은 비슷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경우에 concurrent validity는 높다고 되겠습니다. 좀 더 예를 보면서 한번 자세히 봅시다. 점수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칼럼에는 ID가 있고요. 수험자 1번, 2번, 3번, 4번, 5번, 한 200명, 300명 원하는 숫자 있겠죠. 그 다음 이 똑같은 수험자들이 새로운 테스트, 예를 들면 탭스, 새롭게 개발한 관심사 테스트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20, 40, 50, 60, 8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 며칠 후에 이 사람들이 크라이테리언 테스트를
수행해서 거기에서도 점수를 20, 45, 55, 60, 75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이건 제가 매니플레이션 한 점수예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 점수와 이 점수가 관계가 있나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높으면은 이건 이미 유명한 테스트니까 이 테스트가 이 테스트에 잘 따라줬구나. 그래서 자동적으로 벌리디티도 있는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어요. 그럼 상관관계는 아마 우리 학부생들은 조금 잘 안 들어본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강 설명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X축이라고 하고 이것을 Y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X가 오고 이거 안 되네요. 여기는 안 걸리지나 X가 오고 점수가 0점에서 보통 100점까지죠. 여기 100점이 오고 이쯤에 한 50점이 오겠죠. 그 다음 여기는 Y 테스트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300명이면 뭐 200명이든 여기 한 중간쯤 50점이 오고 여기 뭐 100점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플러스를 해봅시다. 그럼 1번 학생에 대해서 이 시험에서 20점, 각각 시험에서 20점이죠. 이거 20점 한 이쯤 이러면 여기서 만나겠죠. 이 학생의 점수는 이 시험에서 요 20점, 그 다음 Y 시험에서 20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학생 경우에는 40점, 45점입니다. 그러면 40점이면 한 이쯤이고 45점 이쯤이니까 한 이쯤 이렇게 플랫이 지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 50, 55니까 여기 50점, 55 한 만나는 점이 한 이쯤 되겠네요. 그 다음 60점, 60점 하면은 60점 여기에서 한 이쯤, 60점 여기쯤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5번 학생 경우에는 80점, 75점, 80점 이쯤에서 한 75점 여기쯤 될까요? 그래서 이 플랫들을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이게 직선입니다. 그죠? 이건 5명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50명, 100명 하면 여기 점이 막 이렇게 여기에 빼곡하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실제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쪽에 점수가 이랬는데 여기서 이러면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양수 기울기가 양수로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 X와 Y의 그 점수들은 서로 positively related 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높을수록 이 계수가 높아지고요. 그런 건 나중에 상세하게 배울 수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테스트와 이 테스트가 서로 상관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체로 봤을 때 여기에서 못하면 이쪽 시험에서도 못하고, 여기서 하면 중간치기면 이쪽에서도 중간 점수, 그 다음 이쪽에서 잘하면은 다른 쪽 시험에서도 잘하고, 이러니까 아마 서로 같은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criterion validity, 새로운 테스트의 criterion validity는 확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criterion 테스트가 valid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죠. validity가 확립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validity가 잘 확립된 테스트를 써야 되겠죠. 그 validation 잘못된 테스트를 사용하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경우는 new test 2가 있습니다. 그 다음 criterion 테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시험을 20, 80, 30, 30, 30 이렇게 조작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20, 40, 55, 65, 75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 대강 한번 꺼볼까요? 20, 20 끝하면 한 이쯤 되겠죠. 80, 45는 80, 45니까 이쯤 되겠죠. 30, 55, 30, 55 여기에, 그 다음 30, 60, 30, 60 이쯤, 그 다음 30, 75, 30, 75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직선을 끌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이 점들이 너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어떤 관계가 없는, 어떤 이때의 관계는 linear relationship인데, 이 X 점수, X 테스트의 점수들과 Y 테스트의 점수들이 무슨 관계가 없어요. 그 선을 끄면 여러 개라도 끄기도 이상하고, 이거 뭐 5명 점수밖에 없지만은 점수가 뭐 한 300개, 200개 됐을 때 얘들이 예측을 해보면은 뭐 여기저기 이렇게 점수가 퍼져서 무슨 관계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어떨 때는 이것이 이 criterion 테스트의 validity가 높지만은 이 테스트 점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잘하면 여기서 못하면 여기서도 못했지만 이 경우에는 여기서 잘했는데 여기서 못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여기서 못했는데 여기서 잘하게 되고 이런 예측을 할 수 없는 점수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측정하는 능력과 여기에서 측정하는 능력은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뉴 테스트 2의 criterion validity, concurrent validity는 확립이 좀 곤란하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redictive validity가 되겠습니다. 예측하는 validity다. 예측력이라는 뜻입니다. predictive validity is established. 언제 확립이 되느냐면 when testers show a high and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cores from a test of interest and the test taker's future performance. 시험 시행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테스트나 혹은 관심사 테스트에 나오는 이 점수들하고 미래 수험자들의 미래 수행 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미래 수행가에 서로 양수적이고 코릴레이션이 높은 계수가 나오면은 이때 predictive validity는 확립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한번 봅시다. Relation between 먼저 TOEFL scores and GPA in a graduate school. 학생들의 TOEFL 성적과 그 학생들이 대학원에 갔을 때 대학원의 GPA 평점하고의 관계를 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가들 알듯이 토플은 대학원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영어 실력이 있는지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학 당국이 입학승인 결정에 토플 성적을 참고하죠. 토플 성적이 좋아서 뽑아놓았는데 평점이 낮다든가 토플 성적은 낮아서 고민이었는데 실제 보니 우수 학생이더라.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대학 당국이 보는 토플 성적의 타당도, 특히 이 경우에는 예견 타당도에 대해서 공신력에 문제가 생기겠죠. 대체로 토플의 predictive validity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까지 토플이 이 지위까지 왔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예해 봅시다. 마지막 예가 되겠어요. Test takers scores from a placement tes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level of the classes which they were placed into. 수험자들의 플레이스먼트 성적하고 걔들이 배치된 클래스 레벨에 대한 만족도, 이거 두 개와의 관계를 보면 되겠습니다. 학원이나 대학교의 의학교육원 같은 데서 배치고사 성적으로 신입생들을 왔으면은 신입생들을 초급, 중급, 고급반에 배치되죠. 배치한 일주일 후에 학생들에게 현재 배치된 그 반 수준에 만족하는지 설문지 돌려서 응답을 조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점수화하고 그 다음 배치고사 점수와 상관관계를 볼 수 있겠죠. 아까 플라팅 한 것처럼 그렇게 그래프를 지울 수 있겠죠. 실제로 손으로 아무도 그래프 작업을 하지 않고 통계 소프트웨어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관관계가 포지티브하고 그리고 계수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계수도 높게 나오면은 배치고사의 validity는 높고 이때 predictive validity는 확립되는 것이 됩니다. 이것으로서 criterion related validity, concurrent validity, predictive validity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in the next video. Thank you for watching.